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시간 열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로보틱스가 오늘 주가가 좀 지지 구간들을 이탈하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시면 제가 종목들 이렇게 추천드린 내역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영상 링크들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해당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대기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조정해 나가면서 이 시트도 영상 하단 더보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오시면 밑에 여기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 시트로 오실 수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의 손실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관심 종목 현황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실시간 알람 받기도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하기에 들어오시면 신청서가 나와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우리 공부방도 보넥스스 잡은 공부방에서도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진 요인들하고 앞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고 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이 좀 그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외국이나 기관이랑 좀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코스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지수도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코스닥이 뭐 급락폭을 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좀 불안 요인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실적 자체가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영업이익, 매출액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자본이 한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한 121억 원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94억 원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실 지금 실상 자본 잠시까지는 오진 않았기 때문에 재무적인 그런 리스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한 4천억 원의 자본이 있습니다. 이게 또 상장하면서 들어왔던 그런 자본인데 실질적으로 부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까지 가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80%까지 통상적으로 100%, 120%까지 좀 어려우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지만 100%까지 자본을 좀 빌릴 수는 있다라는 그런 영역에서는 4천억에서 플러스 4천억 원의 부채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8천억 원 가량의 자금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자본 잠식으로 완전히 이 자본을 잠식할 정도로 적자가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라는 거죠.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투자 그러니까 이거는 곧 시간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추가적으로 4천억을 더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은 충분히 이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재무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좀 지지구간들이 이탈하면서 시장의 영향들을 좀 받으면서 지지구간 이탈을 하면서 이 전 지지구간 좀 얕은 그런 매물대를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실률이 조금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좀 리스크가 있는 게 한 4만 원 부근에서 반등을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반등이 나와버리면 이 5만 원 부근들을 다시 안착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횡보하는 것들을 제가 기다려보자. 이 행보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이 위로 결정이 될지 아래로 결정이 될지 좀 체크를 해보자. 전전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살짝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 이 4만원 부분들 지지구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1차 지지구간, 2차 지지구간에서 1차는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장에서 바로 또 반등이 나와주면은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일 이 음봉이 나와주느냐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와주느냐 그런 부분들 유심하게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조금 담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다시 이제 매도로 전환되면서 기간이랑 한동안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의도가 좀 있는 건가? 좀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야금야금 주워가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털어내려 그러나 이런 의도들은 내일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이 5만 원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결정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했다 그래서 내일 매수를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체크를 해봐야 단기적인 방향성들도 결정을 그리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두산 오버텍스에 굉장히 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동 로봇 관련돼서 우리 국내 1, 2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접목한 협동 로봇. 그래서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매출에 대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멘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두산 로보틱스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업이 결국에는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이런 거는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 해당 리포트가 좀 나와주면서 조금 단기적인 그런 리스크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좀 부진됐었던 부진 요인들에 대해서는 미국발 관세 우려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고객사하고 딜러사들의 투자 집행이 좀 연기됐다. 직접적으로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높인다, 관세 전쟁을 좀 시작하게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공급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이제 기업들, 계약을 했었던 기업들이 조금 그 투자를 좀 연기를 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투자를 다시 집행을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베트남에 동남아시아 쪽에 이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기업을 공장을 증설을 하려고 제가 만약에 이 공장 증설을 베트남 지역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하고 이 공장에다가 협동 로봇을 납품해달라는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기 이 직전이었습니다. 납품을 체결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지 않으면은 이 나중에 베트남에서 넘어오는 거든 뭐 다른 데서 다른 국가들 넘어오는 거든 관세를 막 25% 때려버리겠어. 이렇게 하면은 제가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증설하려고 했었다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나?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나? 여기로 납품을 받아야 되나? 그 두산 로보틱스도 한국 기업이잖아요. 미국에 또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한 25% 정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협동 로봇 기업에 차라리 공급을 받는 게 더 싸게 비용에 대한 절약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관세 우려 때문에 전반 고객사들의 발주 연기,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했다는 손익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금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었고,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2년 만에 완전 자본 잠식이 코앞에 있었다 했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자본이 4천억 원 있고 자본이 이 적자가 4천억 원이 나오고 아니면 부채가 4천억 원이 되면은 자본 잠식이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미국 판매 법인이 자본 총계가 한 8억 원밖에 되지 않은데 한반기 만에 이 8억 원이 적자가 나면서 완전 자본 잠식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리스크로 적용이 된 거죠. 근데 8억 원이라고 하면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모회사가 이 8억 원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 자본 잠식에 놓인 이유들을 보면은 본업인 협동 로봇 분야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모기업인 두산 오버시티스조차 적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매법인의 손실이 자연스러운 결과다. 북미나 서유럽에서 대부분 매출이 발생하는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저로서는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희망찬 미래가 있죠. 두산 그룹이 있잖아요. 두산 그룹의 피지컬 AI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지주사로 신설을 합니다. 피지컬 AI 혁신을 담당하는 조직인 파이랩, 이거를 지주 부분에 신설을 한다. 이 파이랩은 로봇 건설기계 발전기기, 이 두산을 선도하고 있는 비즈니스하고 다양한 하드웨어를 진흥하고 주도하고 실제로 AI가 기계나 로봇 같은 실물 하드웨어에 적용돼 가지고 다양한 자가 환경 속에서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이런 피지컬 AI를 두산 지주사에서 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담당하기 위해서 파이랩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두산은 파이랩을 신설했습니다.
자, 그럼 두산 밥켓은 하반기에 M&A를 시동을 건다라고 했죠. 자, 올해 3월에 쌓은 현금성 자산만 2조 원에 달해서 지금 자금 활용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산 밥켓도 AI를 활용해서 두산 지주사가 피지컬 AI를 활용해 기계를 스스로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율 작업 모델로 진화를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AI 역량 강화에 중심에 선 것이다. 하반기에 AI에 관련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럼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서도 AI 기업을 M&A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비전을 발표한 바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피지컬 AI를 접목하게 되면은 단순 반복 작업의 보조 장비 개념에서 이제는 이 협동 로봇이 고도의 인지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AI 연구 조직, R&D 조직을 신설하기도 해서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은 두산 지주사는 파이랩, 두산 밥켓은 2조 원에 관한 현금으로 AI 기업을 인수를 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AI 인력을 통해서 AI를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그룹사 전반적으로 시너지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두산 밥켓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의 지주사가 두산이고 68%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두산이 있고 두산은 파이랩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R&D를 직접 진행을 합니다. R&D. 그리고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2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A 기업을 A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하고 밥켓 이 사이에 이 기업이 조인트 벤처식으로 두산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A 기업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 기업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게 되면서 이것들 중간 합병으로 해서 중간 합병사가 생긴다는 거죠. 이 파이랩을 가지면서 두산은 두뇌 역할을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하고 두산 밥켓하고 AI 기업을 합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병을 했던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이 전반적인 그룹사에서 전체적인 기업으로서 변화를 도모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AI 휴머노이드 그리고 AI의 협동 로봇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반기에 밥켓이 이 AI 기업을 인수를 할 수 있는지 M&A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와주는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산 로보틱스를 면밀히 대응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당분간은 이 기술적인 부분들 제가 이제 예상치를 말씀을 드렸듯이 이탈을 하는지 반등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이 바닥을 견고하게 다져주는 게 이 기초적인 주가 체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확인해가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손실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들을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5월 14일에 84,200원에서 바로 이 거래일 만에 94,200원까지 11% 정도 상승을 했고 이 클로버 같은 경우도 5월 13일에 이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물론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떨어지지 않은 종목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손절가를 제시를 해서 이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지만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기는 했지만 살짝 터치를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하락으로 표시를 합니다. 승률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겠지만 넥스틀 같은 경우는 5월 16일에 13,170원에서 5월 21일에 바로 12%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고 소소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는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셨다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가 나와 있죠. 링크 클릭해서 오셔서 보시면서 영상도 체크를 해주시면서 조금 이제 손실 나시고 있는 분들 이 손실이 조금이라도 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종목들을 신중하게 올려드리니까 와서 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넥트 투자자문사에서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받은 전문 투자자문사입니다. 1대1 종목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 대응을 잡기가 좀 어려우시다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 로보틱스라고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공부방 입장 신청을 하시면서 무료 혜택 보시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를 진단을 좀 받고 싶다 대응에 대한 종목을 도움을 좀 받고 싶다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공부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후 추천주를 매수하신 후 수익금이 발생하면 물린 종목들 중에 가장 크게 손실이 나와 있는 종목부터 수익금만큼 손절하여 비중을 덜어낸다. 그러니까 투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손실이 좀 나고 있는데 만약에 10만 원이 손실 중이다. 그러면은 우리 시트로 오셔가지고 이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10만 원이 수익이 났다. 그럼 이 10만 원 손실이랑 이 10만 원 수익이랑 같이 팔면은 손실이 어떻게 되죠? 손실이 0원이 되죠. 이러면은 만약에 이 종목을 100만 원 투자했다. 100만 원 투자했다. 자, 그러면은 손실이 0원인 상태에서 투자 원금인 200만 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야금야금씩 계좌 정상화를 목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방에 오시면서 투자 자문사기 때문에 이런 1대1 맞춤 가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면서 손실도 회복을 해 나가시고 1대1 가외도 받으시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진짜로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